자, 3차 수업을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에 있어서 보앤의 다세대 정서 체계적 모델. 그래서 보앤의 다세대 정서 체계적 모델은 여기서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인 연결, 그다음에 다세대 간 패턴을 이해하여 현재 가족의 문제를 분석한다. 여기 민우친의 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 그 하위 체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고를 통해서 형제 간의 상호 의존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죠? 그 형제 간의 구조의 역할도 높아지고, 그 기능적인 면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끌어진 사례가 미누친의 구조적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티의 경험치 모델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지금 here and now, 과거보다는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성장, 그 다음에 자아 존중감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의 모델은 뭐냐, 헤일리의. 자, 이제 헤일리의 전략적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일리는 지금 의사소통, MRI 상호작용 모델에 있어서의 의사소통 이론과 미누친의 구조적 치료의 영향을 받아서 이 헤일리의 전략주의 모델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일리 전략주의 모델은 주요 개념으로는 권력, 권력은 뭐예요? 안에도 이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루기, 장남으로서의 권력, 그 다음에 차남으로서의 권력, 막내로서의 권력, 서로, 그죠?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계. 그래서 이 전략주의 모델이 주요 개념에 있어서 권력과 위계가 있다는 걸 보고요. 이 권력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권력과 통제를 가질 때, 여기서 자신의 위치, 그죠? 장남으로서의 갖는 위치와 위치에 맞는 권력과 통제를 가질 때 위계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죠? 우리가 장남으로서 그 권력과 위계에 갔었을 때 어때요? 우리가 함부로 거기다가 반항을 합니까? 은근하게 거기서 우리가 그냥 접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장남으로서 있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 힘의 균형이 깨지면 이 권력은 힘겨루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권력에 있어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위계 질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장남으로서 위계가 어떻게 권력이 없어진다.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은 그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능이 잘 되는 가족일수록 가족 내 서로 간의 기능, 장남으로서의 기능, 차남으로서의 기능, 막내로서의 기능, 이 기능이 잘 되는 가족일수록 어떻다? 가족 내 위계 질서가 제대로 바르게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력과 위계 질서가 바르게 서 있는 가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모범적인 가정, 본받고 싶은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구조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측면과 돌봄의 측면이 어디에 권력의 측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돌봄의 측면, 바람직한 균형이 서로 선순환적 역할을 잘 이루어져야만 여기서는 훌륭한 그 권력과 위계가 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헤일리 전략주의 모델 하면 권력과 힘겨루기가 잘 이루어지고 위계가 질서가 잘 이루어지면은 좋다. 여기서는 잘 그 가족의 기능이 위계 질서가 잘 서 있는 가족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주의 모델에 있어서 상담 목표는 뭐냐? 증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증상을 완전히 소거하고 제거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있어서의 행동의 변화. 현재보다는 어떻게 현재 now and here 그죠? now and here 지금보다 here and now 여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좀 더 develop 그죠? 업이 되는 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권력과 위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가 제대로 된 가족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족 체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의 전략주의 모델의 주요 개념은 권력과 위계를 볼 수 있고요. 상담 목표는 뭐다? 증상 제거, 현재 행동 변화, 가족 체계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가족 헨리의 전략주의 모델은 권력과 위계가 바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족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모델들에서 보엔의 다세대 정서체계 개정 모델을 봤고요. 미누친의 구조적인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을 살펴봤고요. 헤일리의 전략주의 모델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조금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딱받들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있어요. 한국어를. 근데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명언을 했어요. 그냥 공부할 때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내가 할 때 그걸 다시 또 한 번 공부를 하게 되면 내 공부가 된다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 주시더라고. 왜냐면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무슨 주의, 막 무슨 구조, 뭐 혀설은 뭐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저는 쭉 틀어놓고 그냥 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어보고 나중에 제가 꼭 필요할 때 그때 한 번 더 공부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절박하게 필요할 때 다시 한국어를 보는 과정이니까 그때 제대로 된 공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냥 할 때는 그냥 한 번씩 후뚜루 들게 하고 근데 내가 절실하게 뭔가가 필요한 시점에 있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가 내 공부가 된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체계 이론은 1940년대 루드비 버들람피에 의해서 지금 개발이 됐다고 했고요. 그래서 일반 체계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일반 체계는 아까 무슨 모델이었어요? 정서 체계적 모델, 그 다음에 구조적 모델, 미누치니,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 헤일리, 전략적 모델, 그죠? 이런 모든 게 여러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체계는 두 개 서로 다른 책에서 서로 다른 체계예요. 두 개 서로 다른 그죠? 완전히 틀립니다. 동일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개 서로 다른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가 동일한 원래 근본적인 베이스 동일한 원리에 따라 지배되는 구조적인 유사성 이질 동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이 두 체계는 어떻다?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이질 동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가족 구성원이나 다른 연구 대상들을 개별적인 부분으로 하는 대신에 어디다 다른 연구 대상 개별적인 부분한테 그를 둘러싼 과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이질 동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크기와 형상은 비슷하지만 공통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 존재로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행동의 복잡성,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한 규칙에 의존하는 접근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 체계지만 근본적인 원리, 이런 지배를 받게 되는 이질 동상의 특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와 형상은 비슷하지만 공통적인 특성하는 존재를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69쪽에 있어요. 이질동사. 일반 체계의 이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기 중간에 보면 일반 체계 이론이 궁극적으로 지식의 통합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는 거죠. 거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음, 책 한번 보세요. 일반 책 이론의 특성은 아메바를 포함한 단세포. 우리가 이렇게 단세포, 그죠? 너 아메바 닮았냐? 이게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메바 닮았냐? 우리가 막 흉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메바를 포함한 단세포 생물부터 가족, 지역사회, 국가, 그죠? 그러니까는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그래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체계까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면서 종래 지금 기존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추구해온 물질적 하는주와는 대조적이다. 예, 일반 체계 이론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또 밑에 보면은 버틀란피는 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버틀란피는 일반 체계 이론을 통해서 버틀란피는 사이버네틱스 학자들이 제시한 체계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항상성 유지의 원칙이 그저 항상 저기 기본적인 베이스를 유지하는 항상성의 원칙이 인간 행동의 규칙이 된다면 잘 적응하는 인간은 기름을 잘 친 로봇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은 어떻게 기름을 잘 친 로봇은 말을 잘 듣잖아요. 그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성 유지 원칙이 인간 행동의 규칙이 된다면 그죠? 항상성 유지 원칙 그 규칙이 인간 행동의 규칙이 된다면 호흡을 잘 듣는 기계와 같다. 로봇과 같다. 라고 해서 여기서 지퍼트론 체계를 통해서 사이버네틱스 학자들이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뭐 인간 행동을 단순한 규칙에 설명되는 로봇과 같은 간주되는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버틀란피는 사이버네틱스의 한계를 강조했고요. 인간 행동의 복잡성,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칙에 의존하는 접근법은 충분하지 않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네틱스가 뭐냐? 그죠? 이제 세 번째, 사이버네틱스가 나왔습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는 1946년에 수학자 노버트 와이너가 동물, 인간, 기계, 조직체의 통제와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했대요. 다시 한번 사이버네틱스는 뭐냐?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것을 유입받는다. 그죠? 여기 또 나오죠.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 떨어질래 우리가 뭐라 그래서 PIE, Person in Environment 늘 나와요. 우리는 지배를 받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언티스트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것을 유입받는다. 임신 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배설물을 방출하는 것 같은 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집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농가 밭을 개간하는 등의 행위는 광이 발생 일련 행동 현상이라 볼 수 있죠. 물이 있어야 집을 건설하고 농작물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농가 밭이 있어야 또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종합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다양한 체계들과 상호작용하고 유입과 아까 유입을 말했어요. 인간 몸으로 상하면서 많은 걸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분출을 하는 거죠. 받아들였으면 배출을 한다. 그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은 다양한 체계들과 상호작용하며 유입과 분출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조금 벗어나는 거지만 유익과 분출. 치과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이나 인풋이 되나요? 망가졌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유입이 안 돼요. 그 유입이 안 되는데 분출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이버네티스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용어는 인간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 유익과 분출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다양한 체계들과 상호작용하고요. 유익과 분출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받고 가족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전달되는 정보와 행동을 분출한다. 틱스 하면 우린 인간,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유익과 분초를 통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가족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환경으로 전달되는 정보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출을 해도 되겠죠. 그죠? 이게 사이버네티스입니다. 이해되세요? 사이버네티스의 용어는, 개념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환경과의 지배를 통해서 다양한 체계들과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을 다양한 체계가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유익과 분출 또 피드백을 주고받음으로써 이 가족 체계를 유지해서는 환경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를 입수해요. 다양한 정보를 입수했으면 입수하는 것만으로 끝나나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이제 지금 학년이 다 끝나가면 사회복지사를 취득함으로써 이걸 이제 행정으로 보내주세요. 자격증만 장롱에다가 딱 넣어놓고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너 여기에 잘 있어. 내가 언제 끄집어내서 내가 쓸 줄 모르니까 넌 여기에 잘 있어 하고 보관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선생님들이 이 환경으로부터 여러 아동 환경, 장애인 환경, 노인 환경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 선생님들도 입수를 하셔야 됩니다. 입수를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과 분출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 정보를 입수하고 행동으로 분출하는 게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자기를 통제하고, 그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환경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원리가 뭐다? 사이버네틱스. 그래서 이 피드백은 선생님들이 발표를 해요. 그죠? 나와서 발표를 하면 교수진이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 그 발표 것만으로 합니까? 아니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끔, 그죠? 인파워먼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부정 피드백은 어떻게 돼서 이거를 좀 잘 다듬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을 하자 하고 부정 피드백도 해주겠죠. 그 결론적으로는 이 피드백, 긍정 피드백이나 부정 피드백은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과 부정은 이 피드백의 결과에 따라서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룬다. 이 피드백은, 그저 피드백은 긍정 피드백, 부정 피드백. 그래서 이런 긍정 피드백이나 부정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지속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부정 피드백은 그로 인해 정보나 활동의 양이 줄어들면서 발생한다.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가족 구성원들을 비난했어요.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으로써
가족 사이에 상호작용이 감소했어요. 그죠? 그 외에는 비난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으로서 부정 피드백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부정적인 피드백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럼으로써 이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보나 활동의 양이 증가하면 긍정 피드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발표를 했는데 어떠한 듣고 있는 사람 많은 정보를 줘요. 많은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했으면 내가 보다 많은 활동을 하겠죠. 자신감 있게. 그래서 가족 관계에서 칭찬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증가했다면 칭찬이 가족 구성에 긍정적인 피드백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에는 1차 사이버네틱스와 2차 사이버네틱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사이버네틱스는 일반적으로 체계의 동작 패턴, 그죠? 동작 패턴, 행동, 동작 패턴을 기술하는 개념. 그래서 이 개념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체계가 어떤 규칙성을 보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작 패턴을 전수받았을 때 어떤 규칙성을 보이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서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칭찬을 해주었다고 가정했을 경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구성 상호작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가 지금 너무나 칭찬을 많이 해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상호작용이 지금 증가되겠죠. 서로 교감이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통한 상호작용의 증가라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일정한 동작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입이 어때요? 지금 칭찬이라는 유입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호작용의 증가를 유발하는 역할을 칭찬 유입이 이 칭찬 유입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분출을 해야겠죠. 행동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분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입과 분출, 정보와 행동. 그래서 1차 사이버네티스의 개념에 따라 일정한 피드백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정한 규칙성, 그죠? 일정한 규칙성이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성, 항상성, 일정한 규칙성을 나타내며 가족 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게 1차 사이버네티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1차 사이버네티스는 뭐냐? 아까 핵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 사이버네티스는, 그럼 2차 사이버네티스의 관점에서 책 자체를 포함한 자 자체, 그죠? 나가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럼 가족 상담자가 가족을 칭찬하는 상황에서도 2차 사이버네티스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1차 사이버네티스는 칭찬하는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규칙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티스에서도 상담자도 가족과 함께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거죠. 따라서 이 상담자가 자아와 가족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2차 사이버네티스는 뭐라고 그랬죠? 자아 자체가, 자아 자체가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니. 그죠? 그래서 이 상담자 자아와 가족의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고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상담자가 가족의 상호작용을 더욱더 논리적이고 다면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상담과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죠. 상담 자체가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가족 자신과 상담자가 자신과
가족의 상호적 논리적이고 전반적으로 그죠? 여러 각도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과 치료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거죠. 실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가족 구성원들의 체계에 의한 현실,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고 어, 가족 구성원들의 체계에 의한 현실과 가족과 상담자 간의 관계에 의한 현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2쪽에 생태체계 이론을 보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 이론 다양한 용어로 불릴 수 있는데 여기 지금 72쪽에 있죠? 일반 체계는 다양한 용어로 불릴 수 있는데 구조기능 분석, 기능주의, 구조기능주의, 진짜 분석 등이 이에 속합니다. 생태체계 이론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구조기능, 기능, 구조기능주의, 체제 분석. 그래서 따라서 생태체계 이론은 이러한 일반 체계 이론을 생태학 이론과 결합해서 새로운 관점과 접근법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체계로는 개체들과 그죠? 개체들과 지금 여기 개체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 사이 우리는 꾸준하게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과 구조를 다루고요. 이런 환경 사이 복잡한 상호작용과 구조를 통해서 세계적인 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음, 생태체계 이론은 생태학과 일반 체계 이론의 융합으로 인해서 발전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과 생태체계 이론은 생태학과 일반 체계 이론의 융합에 한 발전된 분야다. 그래서 이 생태적 체계 이론 혹은 생태적 관점의 분석이라고 불릴 수 있다. 개인의 발달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환경을 고려하는 접근법을 제시해서 개인, 가족, 사회, 문화, 그죠? 이 개인 발달과 행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 개인적인 면, 가족의 전반적인 모습,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화적인 취향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환경을 고려하는 접근법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생태적인 환경, 이제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지배를 받는 그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는 거. 그죠? 개인적인 환경 뭐야? 개인, 가족, 사회, 내가 처한 환경이죠, 지금. 여기서 이 체계적인 생태적인 환경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무슨 이론이다?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러시아 태생으로 미국에 이민한 시민학자인 유리 브롬펜프레너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제시되었대요. 브롬펜프레너 지금 73쪽에 있습니다. 개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브롬펜프레너는 다양한 환경 요인을 개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뭐 있었어요? 환경이 개인, 가족, 사회, 문화 와 플러스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공부하고 이런 기반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동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생태치료 이론은 간의 동적인 관계를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개인은 아까 뭐였었어요? 개인에게 둘러싼 환경은 개인 가족이죠. 그죠? 개인은 개인, 가족, 그 다음에 사회. 그 개인이 처한 사회 환경, 그다음 문화적인 면과 이 환경과의 독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신대측의 이론. 따라서 브롬 브레너는 1977년에 인간 발달의 실험적 생태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인간 발달 분석에 생태체계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며 성장하는 인간이 크며 성장하는 인간의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받는지를 상세히 제시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환경 요인에 따라 네 가지 아동에서는 미시체계, 그죠? 미시체계,
미시 체계는 뭐야? 내가 지금 개인, 가족, 그 다음에 중간 체계는 뭐야? 학교, 이웃, 그 다음에 외 체계는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을 외 체계라고 합니다. 거기 뭐냐? 보다 나은 사회 국가적인 체계. 그래서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중요하죠.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이 환경 요인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자, 보면은 지금 미시체계, 세부적 부르면 미시체계를 가족, 동료, 유치원, 거의 73쪽의 중간에 있습니다. 미시체계를 가족, 동료, 유치원, 학교, 교회 이렇게 해서 미시체계를 나눴고요. 그다음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 관계, 그다음에 형제 간의 관계, 동료 간의 관계가 여기서는 이제 중간 체계로 들어갑니다. 외책이네. 아동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체계는 아동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외체계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그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환경, 그래서 대가족이나 친척, 부모의 직장은 뭐냐? 부모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얼마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지역사회, 대중매체, 지역사회, 기관 등이 여기서는 외체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시 뭐냐? 거실 아동이 속한 국가나 사회의 가치, 법률, 관습 이런 문화적인 환경이 어, 거시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아시겠죠? 미시체계는 나와 둘러싼 그 가족, 동료, 유치원, 학교와 같이 지금 직접적이고 근접한 환경을 미시체계라고 해요.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내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부모, 교사, 그 다음에 형제, 그 다음에 동료 간의 관계가 중간체계. 외칙은 나와 직접적인 연결은 없지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게 외체계. 자, 거시체계는 어떻다? 아동에 속한 국가나 사회의 가치, 법률, 관습 따라서 문화적인 환경을 거시체계로 간다. 자, 선생님들 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는 거시체계는 그동안 여러 번 나왔던 단어라고 봐요.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생태체계 이론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은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법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정신병리, 행동장애를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질병적인 영리죠. 그죠? 행동장애를 보이는 정체된 자를 단순한 직선적 인과율로 판단하는 오류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정치적 환자를 단순한 직선적인 원인과 결과로만 판단하는 오류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리나 행동장애 보는 정신 환자를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왜 그 처한 환경과 모든 주변을 이해하라는 거죠. 개인과 환경을 이해해라. 그래서 가족 시스템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환경 요인들을 고려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자. 중요하죠. 이 가족 시스템 쪽에서 단순한 직선적 인과로 판단한 오류를 벗어나서 이 가족 시스템 쪽에 그 상호작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해결하는 내담자를 가족 구성원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 가족 구성과는 상호작용, 또 외부 환경 요인들을 고려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력을 우리가 모색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면을 통해서 가족의 치료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체계, 이웃 체계, 학교 체계, 경제 체계, 문화 체계 등과 같은 상위 체계를 분석하여 가족의 문제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그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 선배들 논문을 보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적이면은 이게 거의 다 생태 체계에 들어가면 양적 연구예요. 양적 연구. 그래서 여기서 돌봄 체계, 돌봄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돌봄에서 생태 체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접근법을 하라 뭐 이렇게 가지고 이런 생태 체계적인 면이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그래서 그쪽에 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게 생태 체계적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논문의 주요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상호작용과 환경 요인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개입과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생태체계로는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에서 상담가나 치료자의 관점을 중시하고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실질은 퍼스널 인바이러먼트를 염두에 두시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어차피 인간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그죠? 그래서 상담가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 체계 이론을 이해하는 것인가? 일반 체계 이론은 뭐뭐가 있었어요? 그죠? 뭐 사티어, 그 다음에 헤일리, 미누친, 보에 이 모델과 생태 체계는 뭐야? PIE 어, 인간 속의 환경, 그죠? 생태체계는 개인이 주변 환경, 지역사회, 사회환경, 지역 자연환경의 상호작용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 체계들은 개인의 발달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상호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어 체계는 자, 몇 쪽이나 한번 나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세 장이 나왔어요. 그죠? 빨리 한번 봅시다. 자, 언어 체계는 가족 상담이 가족자 이러한 두 가지 모형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양한 상황, 그 다음에 가족 구성, 여기만 유연한 전략을 언어, 그죠? 언어 순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신의 세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사회와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언어 체계와 문화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요. 이를 고려해서 상담 및 치료의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중심적 우리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 협력적 바른팀 가족 상담 치료, 이야기 내러티브 가족 상담 가족 치료 모형은 후기 구조주의적 언어 체계 이론의 영향을 받아 개발된 모형이다. 따라서 언어 작용, 은유를 활용해요.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계속 가족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일으키려는 건 치료적 대화를 그러니까 대화, 언어, 그죠? 언어를 통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면서 문화적 영향을 받고 사회화된다고 그랬죠? 자, 다음 봅시다.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과 상징적 의미 중 그래서 저희가 쓴 언어를 살펴보면 그 부모의 가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봄으로써 그래서 저 구성원들이 말하는 습관이나 그죠? 말하는 습관, 상호작용 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중요시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소, 그죠? 말, 대화,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언어체계 이론이라는 거죠. 따라서 앤더슨과 블리시아는 언어체계 모형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특권적 지식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특권.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식만 많으면 뭐하냐고요. 그죠?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언어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치료적 접근을 이뤄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지식보다는, 그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이론적인 뭐 지식보다는 내담자와 협력적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치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의 경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역할, 구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언어 사용에 의해서 형성된 체계로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어떻다? 우리들이 쓴 언어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책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음, 세계 이론의 지금 3장에는 가족실의 이론적인 기초, 그죠? 체계 이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일반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사이버네틱스, 그다음에 언어 체계 이론. 여기서 맥락마다 중요하지만 이게 언어 체계 이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선생님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